이 영상은 재물운을 잡을 수 있는 비방과 나쁜 것을 떼올 수 있는 물상대체법, 그리고 전반적인 26년 1월 하순의 운세가 담겨 있습니다. 2026년 병오년 1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기회입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평생 후회할 재물운의 전환점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병오년의 강렬한 화기가 돼지띠의 수기와 만나 격렬하게 부딪히는 지금, 이 충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재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제대로 활용하면 평생 누릴 부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40대부터 80대까지 우리 선생님들 자식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치셨지만 정작 내 노후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하신 분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은데 병원비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이제는 내 인생의 마지막 재물운이라도 제대로 잡아야겠다고 다짐하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운세가 아닌 실전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명리학의 원리로 풀어보면 지금 이 1월은 수화기제의 시작점입니다. 물과 불이 만나 증기가 되듯 여러분의 재물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이 영상에는 재물운을 부르는 777Hz 주파수가 은은하게 깔려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 재물 에너지가 활성화됩니다.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영상 보시는 동안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2026년 1월 모든 재물운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완료형으로 적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확언의 힘입니다. 저도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여러분의 확언이 실제로 되게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운세를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다가올 재물운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맞춤 비방과 나쁜 기운을 미리 피해갈 수 있는 물상대체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거나 메모를 하셔도 좋습니다. 2026년 병오년은 불의 기운이 하늘을 뒤덮는 해입니다. 병화와 오화가 겹쳐지며 온 세상이 붉은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돼지띠 선생님들의 본성은 해수, 즉 깊고 차가운 물의 기운입니다. 물과 불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며 격렬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수화기제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충돌을 두려워하시지만 명리학적으로 보면 이 충돌이야말로 새로운 에너지를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물이 끓어 증기가 되고 그 증기가 기관차를 움직이듯 여러분의 정체되었던 재물 에너지가 이제 폭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월은 이 병오년의 첫 달입니다. 아직 입춘이 지나지 않았기에 을사년의 기운이 완전히 물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병오년의 화기가 강하게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1월 하순인 지금 이 시기는 두 해의 기운이 교차하며 가장 역동적인 에너지 변화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2월 3일 입춘까지 이 열흘 남짓한 기간이 여러분의 2026년 전체 재물운을 결정짓는 황금 타임입니다. 1월 하순의 기운을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묵은 기운을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재물 통로에 쌓여있던 막힌 기운들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집안 곳곳에 쌓인 묵은 물건들을 정리하시고 특히 지갑 속 오래된 영수증이나 쓰지 않는 카드들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은 재물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에 중요한 재물 관련 결정을 내리시거나 투자 계획을 세우시면 좋습니다. 1월 30일부터 31일까지는 마무리와 준비의 시기입니다. 2월 입춘을 맞이하기 전 마지막 정비 시간이니 이때 개운의식을 진행하시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행운의 색깔은 검정색과 남색입니다. 돼지띠의 본성인 수기를 강화하는 색깔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1월 하순 동안에는 검정색 옷을 자주 입으시고 검정색이나 남색 소품들을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행운의 숫자는 1과 6입니다. 이 숫자들은 수의 기운을 담고 있어 여러분의 재물운을 활성화시킵니다. 중요한 약속 시간이나 거래 시간을 정할 때 일시나 육시를 활용하십시오. 행운의 방위는 북쪽입니다. 집에서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북쪽을 바라보고 하시고 집안의 북쪽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해 두십시오. 연도별로 살펴보면 1959년 기해생 선생님들은 올해 재물운과 함께 귀인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니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1971년 신해생 선생님들은 금의 기운이 강해 재물의 형태 변화가 생깁니다. 부동산이나 귀금속 관련 기회를 잘 살펴보십시오. 1983년 개해생 선생님들은 물의 기운이 이중으로 강해 감정 기복이 심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신중하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1995년 을해생 선생님들은 목의 기운이 더해져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재물을 얻을 수 있으니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본격적으로 재물운을 잡기 위한 맞춤 비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명리학과 풍수의 원리에 기반한 실전 비방입니다. 돼지띠의 재물운을 활성화하는 핵심 원리는 수생목입니다. 물이 나무를 키우듯 여러분의 수 기운이 목의 기운을 만나야 재물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 원리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방은 검은 콩 49알과 동전 6개를 활용한 재물 주머니입니다. 검은 콩은 수의 기운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곡식이고 숫자 49는 사구, 즉 오래도록 지속되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동전 6개는 수의 숫자 6을 상징하며 동시에 금의 기운도 담고 있어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검은 천이나 검은 주머니에 검은 콩 49알과 동전 6개를 함께 넣으십시오. 이때 동전은 가능하면 같은 금액으로 준비하시되 새 동전보다는 유통된 동전이 더 좋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손을 많이 거친 동전일수록 재물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머니를 여러분의 지갑 안이나 금고 안에 보관하십시오. 매일 아침 이 주머니를 만지며 재물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방은 아침 화건 의식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북쪽 방향을 보고 서십시오. 창문이 북쪽에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재물수가 4개로 흐른다는 말을 21번 반복하십시오. 이것을 21일간 계속하십시오. 21일은 습관이 형성되는 기간이자 명리학적으로 371이라 하여 기운이 완전히 자리 잡는 주기입니다. 이 의식을 하실 때는 반드시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의심하거나 망설이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세 번째 비방은 북쪽 공간 활용법입니다. 집의 북쪽 방향에 물과 관련된 물건을 배치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깨끗한 물이 담긴 수반입니다. 유리나 도자기로 된 그릇에 정수기 물이나 생수를 담아 두시고 매일 아침 새 물로 갈아주십시오. 이 물은 절대 마시지 마시고 화장실에 버리십시오. 재물의 탁한 기운을 흡수한 물이기 때문입니다. 수반 옆에는 작은 동백나무 소품이나 푸른 잎이 달린 식물을 두십시오. 이것이 바로 수생목의 기운을 구현하는 풍수 배치입니다. 물이 나무를 키우듯 여러분의 재물도 자라나게 됩니다. 네 번째 비방은 요일별 색깔 활용입니다. 특히 매주 월요일 오전에는 반드시 검은색 옷을 입으십시오. 월요일은 한 주의 시작이자 물의 기운이 강한 날입니다. 이날 검은색 옷을 입으면
그 주 내내 재물운이 활성화됩니다. 연도별 맞춤 비방도 있습니다. 1959년 기해생 선생님들은 토요일에도 추가로 같은 의식을 하시면 좋습니다. 토의 기운이 강한 연도이기 때문에 토요일의 에너지를 활용하면 재물이 더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1971년 신해생 선생님들은 수요일에 집중하십시오. 금의 기운이 강한 수요일에 금색 액세서리를 착용하면 재물운이 배가 됩니다. 1983년 개해생 선생님들은 목요일 아침에 초록색 차나 녹즙을 드시면 목의 기운이 강화되어 창의적인 재물 기회가 열립니다. 1995년 을해생 선생님들은 화요일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목의 기운이 강한 연도라 화요일에 화 기운과 만나면 폭발적인 창조력이 생깁니다. 이제 나쁜 것을 미리 피해가는 물상대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상대체란 실제로 여러분이 피해를 입기 전에 상징적인 물건으로 그 애군을 대신 받게 하는 전통적인 화액 방법입니다. 병오년의 강한 화기는 돼지띠 선생님들에게 건강이나 재물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물상으로 그 기운을 풀어내면 실제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물상 대체 방법은 불기운 제압 의식입니다. 빨간 종이를 준비하십시오. 그 종이 위에 검은 펜으로 병이라는 한글을 크게 쓰십시오. 한자를 쓸 필요 없이 한글로 병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 종이를 접어서 작은 그릇에 담고 불을 붙이십시오. 완전히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를 화장실 변기에 넣고 물을 내리십시오. 이것은 화의 기운이 가져올 질병을 미리 태워 없애고 물로 씻어보내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1월 중에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물상 대체는 남쪽 방위 활용입니다. 집에서 남쪽 방향을 찾으십시오. 나침반 앱을 사용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남쪽은 화의 방위이므로 이곳에 화의 기운을 흡수할 물건을 배치합니다. 선인장이나 붉은 꽃이 좋습니다. 이 식물들이 한 달 동안 화의 기운을 흡수하게 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그 식물은 집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쓰레기로 버리시거나 땅에 심으시면 됩니다. 절대 계속 집 안에 두지 마십시오. 이미 애군을 흡수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물상 대체는 헌 옷가지 활용입니다. 집에 있는 빨간색 옷 중에서 더 이상 입지 않는 것을 골라내십시오. 양말이나 속옷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검은 보자기나 검은 비닐봉지에 싸서 쓰레기로 배출하십시오. 이때 마음속으로 모든 화의 애군이 이 옷과 함께 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불의 기운을 상징하는 빨간 옷에 애군을 전이시켜 집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물상 대체는 주간 정화 의식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 소금물로 발을 씻으십시오.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고 천일염을 한 줌 넣습니다. 그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그고 있다가 깨끗이 씻어내십시오. 소금은 정화의 기운이 강하고 목요일은 목의 기운이 강한 날이라 화목상생하여 불의 기운이 순화됩니다. 발은 온몸의 기운이 모이는 곳이므로 발을 정화하면 전신의 애군이 빠져나갑니다. 1월 하순 특별 물상이 있습니다. 입춘 전날인 2월 2일에 팥죽을 끓이십시오. 시판 팥죽을 데워도 괜찮습니다. 이 팥죽을 작은 그릇에 담아 현관 앞에 뿌리십시오. 팥의 붉은색이 귀신을 쫓고 애군을 막는다는 전통이 있습니다. 입춘을 맞이하며 묵은 액을 완전히 차단하는 의식입니다. 연도별 맞춤 물상도 준비했습니다. 1983년 개해생 선생님들은 붉은 액세서리가 있다면 이번 달 안에 폐기하십시오. 물의 기운이 강한 연도라 붉은 장신구가 오히려 충돌을 일으킵니다. 1995년 을해생 선생님들은 불과 관련된 취미, 예를 들어 캠핑이나 바비큐 같은 활동을 1월에는 자제하십시오.
직접적인 화의 기운과 접촉하면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1959년 기예생 선생님들은 남쪽 방향으로의 장거리 여행을 피하시고 1971년 신혜생 선생님들은 붉은 차량 구입 계획이 있다면 2월 이후로 미루시기 바랍니다. 건강운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수와의 충돌은 우리 몸에서 심장과 신장 계통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은 화에 속하고 신장은 수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기관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부종이 생기거나 심계항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1월 하순에는 이런 증상들이 더 두드러질 수 있으니 평소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또한 소화기 계통도 취약해집니다. 수와의 불균형은 비위의 기운을 약하게 만들어 소화불량, 속쓰림,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시간대별로 컨디션 변화를 살펴보면 오전 시간대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해가 뜨면서 음기가 물러나고 양기가 차오르는 시간이라 돼지띠의 수 기운이 적절히 억제되어 균형을 이룹니다. 이 시간에 중요한 일정을 잡으시고 활동적으로 움직이십시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피로감이 몰려오는 시간입니다. 미시에서 신시로 넘어가는 이 시간대는 화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해 여러분의 수 기운과 심하게 충돌합니다. 가능하면 이 시간에는 휴식을 취하시고 무리한 활동을 피하십시오. 밤 10시 이후는 수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시 시간대로 접어들면서 수의 기운이 강해지는데 이때 충분히 쉬지 못하면 다음 날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늦어도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지키는 개운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은 수 기운을 보강하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검은 콩을 삶아서 드시거나 검은 콩 두유를 매일 한 잔씩 드시면 신장 기능이 강화되고 수 기운이 충만해집니다. 검은 깨 역시 같은 효과가 있으니 밥에 뿌려 드시거나 검은 깨 죽을 끓여 드십시오.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수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자란 이 식물들은 물의 기운을 가득 머금고 있어 여러분의 본성을 강화합니다. 미역국을 자주 끓여 드시고 다시마 육수로 국을 끓이십시오. 수박과 오이는 화의 기운을 진정시키는 과일과 채소입니다. 비록 겨울이라 제철은 아니지만 하우스 재배 수박이나 오이를 구할 수 있다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속에 열을 식혀주고 화의 과잉을 억제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매운 음식은 화의 기운을 증폭시키므로 고추, 마늘, 생강 등의 매운 양념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술은 습열을 만들어 수와의 균형을 더욱 깨뜨립니다. 1월 한 달은 가능하면 금주하시거나 최소한으로 줄이십시오. 튀김류나 기름진 음식도 화의 기운을 강화하니 담백한 조리법을 선택하십시오. 풍수를 활용한 건강법도 있습니다. 침실의 북쪽 벽에 푸른 계열의 그림이나 사진을 거십시오. 바다 풍경이나 숲 사진이 좋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잠들면 수와 목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침대의 머리 방향을 북쪽으로 배치하십시오. 머리를 북쪽에 두고 자면 수의 기운을 머리로 받아들여 신경이 안정되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연도별 건강 팁을 드리겠습니다. 1959년 기예생 선생님들은 관절 건강에 특별히 신경 쓰십시오. 토의 기운이 강한 연도라 뼈와 관절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칼슘 섭취를 늘리시고 무리한 운동은 피하십시오. 1971년 신혜생 선생님들은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금의 기운이 강해 예민해지기 쉬우니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 활동을 하십시오. 1983년 계예생 선생님들은 괄호를 절대 금물입니다. 물의 기운이 이중으로 강해 쉽게 지치니 적절한 휴식을 반드시 취하십시오. 1995년 을해생 선생님들은
눈 건강을 챙기십시오. 목의 기운이 강한데 화와 만나면 눈이 충혈되거나 피로해지기 쉽습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시고 눈 운동을 자주 하십시오. 1월 하순 재물운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2일부터 31일까지 이 열흘은 입춘을 앞둔 대전환기입니다. 묵은 기운이 완전히 물러나고 새 기운이 밀려드는 사이 그 틈새에서 재물의 기회가 탄생합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런 전환기를 절기교체기라 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해서는 이 시기에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1년 농사가 결정됩니다. 1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정리와 준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집안 곳곳에 묵은 물건들을 정리하십시오. 특히 재물과 직접 관련된 공간인 지갑, 통장 보관함, 금고 등을 깨끗이 청소하십시오. 지갑 속에 들어있는 오래된 영수증, 쓰지 않는 카드, 구겨진 지폐 등을 모두 꺼내어 정리합니다. 영수증은 과감히 버리고 카드는 필요한 것만 남기며 지폐는 펴서 가지런히 정돈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재물의 통로가 뚫립니다. 통장도 정리하십시오.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 있다면 해지하시고 남은 통장들은 깨끗한 천에 싸서 북쪽 서랍에 보관하십시오.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은 재물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오행의 흐름을 보면 이 시기에 수생목의 기운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중요한 재물 관련 결정을 내리시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투자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3일 사이에 실행하십시오.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때 구체화하십시오. 부동산 계약이나 큰 물건 구입도 이 시기가 좋습니다. 1월 27일 오전에는 특별한 의식을 진행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북쪽 방향에 있는 정수기나 생수통에서 물 한 잔을 따르십시오. 그 물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들고 북쪽을 바라보며 서십시오. 그 상태에서 내게 흘러드는 재물의 물줄기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3번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 물을 천천히 마시십시오. 이것은 수의 기운을 몸속으로 직접 받아들여 재물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의식입니다. 1월 29일 저녁에는 지갑 정화 의식을 하십시오. 지갑 속 모든 내용물을 꺼내어 탁자 위에 펼쳐 놓으십시오. 지갑 자체는 검은 천으로 한번 닦아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내용물을 넣되 이번에는 순서를 정해서 넣으십시오. 가장 먼저 신분증과 중요 카드, 그 다음 현금, 마지막으로 영수증이나 기타 종이류를 넣으십시오. 이렇게 순서를 정해 넣으면 재물의 흐름에 질서가 생겨 새는 곳 없이 들어옵니다. 1월 31일 자정이 되기 전에 마지막 준비를 하십시오. 검은 봉투나 검은 주머니를 준비하시고 그 안에 동전 6개와 쌀 한 줌을 넣으십시오. 동전은 재물을 상징하고 쌀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이 주머니를 집안의 북쪽에 있는 서랍이나 수납 공간에 넣어두십시오. 2월 한 달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3월 초에 꺼내어 동전은 저금통에 넣고 쌀은 밥을 지을 때 사용하십시오. 연도별 맞춤 타이밍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959년 기회생 선생님들은 1월 28일에 집중하십시오. 이날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중요한 재물 결정을 내리시면 토의 기운이 도와 안정적인 결과를 얻습니다. 1971년 신혜생 선생님들은 1월 30일이 핵심입니다. 이날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금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간대에 금융 관련 업무를 보시면 좋습니다. 1983년 개해생 선생님들은 1월 27일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물 관련 의식을 하십시오. 목욕을 하면서 재물 확언을 반복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1995년 의뢰생 선생님들은 1월 29일 오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메모하십시오. 이날 떠오르는 생각들이 훗날 큰 재물로 연결됩니다. 1월에 조심해야 할 것들을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재물운이 상승하는 시기라고 해서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운이 강할 때일수록 실수도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과신으로 인한 과소비입니다. 재물운이 좋다는 말을 듣고 지갑을 함부로 열면 오히려 재물이 새어나갑니다. 특히 화의 기운이 강한 1월에는 충동 구매의 유혹이 큽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붉은색 세일 문구를 보면 순간적으로 구매 욕구가 치솟는데 이것이 바로 화 기운의 자극입니다. 큰 물건을 사실 계획이라면 반드시 하루 이상 고민하신 후에 결정하십시오. 두 번째는 말다툼과 충동적 결정입니다. 수화가 충돌하면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평소 같으면 넘어갈 일도 크게 화를 내거나 사소한 의견 차이로 큰 싸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조심하십시오. 말을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화가 났을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최소 10분은 참으십시오. 또한 이 시기에 중요한 계약이나 약속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특히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방향과 관련된 주의사항입니다. 남쪽 방향으로의 장거리 이동을 가능하면 피하십시오. 남쪽은 화의 방위이므로 이미 화 기운이 강한 1월에 남쪽으로 가면 기운이 과다해져 사고나 질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부득이하게 남쪽으로 가야 한다면 반드시 검은색 옷을 입고 출발 전에 소금물로 손을 씻는 정화의식을 하십시오. 네 번째는 색깔과 관련된 경계입니다. 빨간색 계약서나 중요 문서에 서명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계약서가 빨간 파일에 들어있거나 빨간 펜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가능한 한 다른 색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만약 어쩔 수 없이 빨간 문서에 서명해야 한다면 서명 후 즉시 그 문서를 검은 파일이나 검은 봉투에 넣어 화 기운을 차단하십시오. 인간관계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뱀띠와 말띠분들과의 금전 거래는 이번 달에는 신중하게 접근하십시오. 뱀띠는 사화, 말띠는 오화로 모두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의 수 기운과 충돌합니다. 친한 사이라도 돈 문제만큼은 명확히 하시고 큰 금액의 거래는 2월 이후로 미루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간대별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즉 5시 시간대에는 중요한 결정을 피하십시오. 이 시간은 화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때라 판단력이 흐려지고 충동적이 되기 쉽습니다. 계약, 투자, 중요한 대화 등은 오전이나 저녁 시간으로 조정하십시오. 만약 실수를 했을 경우 즉각적인 대비책이 있습니다. 충동 구매를 했다면 영수증을 검은 봉투에 넣어 하루 동안 냉동실에 넣어두십시오. 그리고 다음 날 꺼내어 환불이 가능한지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말다툼을 했다면 그날 저녁 소금물로 입을 헹구십시오. 이것은 말에서 나온 화 기운을 정화하는 의식입니다. 잘못된 계약을 했다면 계약서 사본을 검은 천으로 싸서 북쪽 서랍에 하루 보관했다가 다음 날 재검토하십시오. 연도별 맞춤 경계사항도 드리겠습니다. 1983년 계생 선생님들은 특히 충동 구매를 조심하십시오. 물의 기운이 강에 흐르는 대로 따라가기 쉬우니 소비 계획을 미리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1995년 의뢰생 선생님들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주의하십시오. 목의 기운이 강해 자기 주장이 세지기 쉬우니 상대방 말을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1959년 기해생 선생님들은 건강 과신을 경계하십시오. 나이가 있으신데도 젊은 사람처럼 무리하면 큰 탈이 납니다. 1971년 신해생 선생님들은 투자 관련 결정을 신중히 하십시오.
금의 기운이 강해 재물 욕심이 커지기 쉬운데 과욕은 오히려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 병오년 1월은 돼지띠 선생님들께 수화기제의 시작점이며 이 충돌의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면 평생 누릴 재물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재물운을 잡기 위해서는 검은콩 49알과 동전 6개의 재물 주머니를 만드시고 매일 아침 북쪽을 보며 재물수가 흐른다는 확언을 21일간 반복하시며 집 북쪽에 수반과 식물을 배치하여 수생목의 기운을 구현하셔야 합니다. 나쁜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빨간 종이에 병이라 쓴 것을 태워 물에 흘려보내시고 남쪽에 선인장이나 붉은 꽃을 두어 화의 애군을 흡수하게 하시며 매주 목요일 저녁 소금물로 발을 씻어 정화하셔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검은 콩과 해조류를 자주 드시고 매운 음식과 술을 멀리하시며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무리한 활동을 피하고 밤 11시 전에는 꼭 주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화의 충돌을 두려워하시지만 이것은 사실 위기가 아니라 정화와 재창조의 과정입니다. 물과 불이 만나 증기가 되고 그 증기가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듯 여러분의 삶도 이 1월을 거치며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정체되어 있던 재물운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월 입춘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승의 기반은 바로 이 1월 하순에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영상을 보신 이 순간부터 행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 집에 가시면 바로 검은 콩 49알을 준비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북쪽을 보며 확언을 시작하십시오.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는 소금물로 발을 씻으십시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큰 재물운을 만듭니다. 복채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대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답입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다시 한번 적어주십시오. 나는 2026년 1월 모든 재물운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완료형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확언이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실제 현실로 나타납니다. 저 또한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겠습니다.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월 한 달 동안 말씀드린 비방들을 성실히 실천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운행과 땅의 기운이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그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선생님들께는 이미 복이 시작되었습니다. 777Hz의 주파수가 여러분의 재물 에너지를 활성화했고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재물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제 그 씨앗을 정성껏 가꾸시면 됩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듯 매일 확언하고 실천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2월 운세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모든 재물과 복이 우리 선생님들께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